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이기주 저자의 말의 품격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듯 말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되었으며 말은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고 하며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진 품의 구조를 보면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에서 품격이 드러나고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들어야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는 과언무환, 말은 마음의 소리라는 언위심성, 큰 말에는 힘이 있다는 대언담담, 저자가 이야기하는 4가지의 주제로 이 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말을 주제로 한 책을 보거나 관계를 주제로 한 책을 보면 경청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책 역시 경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경청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청득심,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존중과 배려의 기본에는 경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청은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경청이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수동적 듣기를 할 수도 있고 능동적 듣기를 할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맥락적 듣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이순신 장군이 많은 백성들과 자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던 운주당처럼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2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 속 추모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51초 무언 연설은 침묵으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되어 왔다고 합니다. 비언어 대화인 침묵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에도 쉼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언어에게도 휴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쉽게 사라지거나 섞이지 않는 본질 역시 언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잠시 한데 뒤엉켜 지낼 수는 있지만 언젠가 서로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려 해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언젠가 드러나고 만다고 하는데요. 본성, 본질, 진심과 같은 것은 다른 것과 잘 뒤섞이지 않는다고 하며 쉽게 으깨어지거나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왕 조지 6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킹스 스피치를 보더라도 조지 6세는 화술과 화법이 아닌 참된 마음이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영국 국민들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지 6세의 마음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에 닿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영화가 언어와 말재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통렬한 어퍼컷을 날린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남보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 남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감은 막말을 낳게 되고 무조건 튀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게 되어 망언으로 이어지게 된다고도 합니다. 사달 이이의
말과 문장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공자의 이야기를 저자는 인용하며 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역지사지는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임이 틀림없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역지사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억지로 사지로 내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자가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사례를 책에서 2가지 제시하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공감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와 중년의 남성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지하철역을 물었다고 합니다. 얼핏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은 어머님은 또렷하지 않은 눈으로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은 어머니 여기는 녹번역인 것 같아요. 참 기억나세요? 내가 어릴 때 버스만 타면 정류장 이름을 알려달라고 귀찮게 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도 안 내시고 10번, 20번씩 대답해 줬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라고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며 아들은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이해해 계속해서 짜증 없이 대답해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2번째 사례로는 부모들이 놀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니 들어와라, 그만 놀고 어서 들어와라 등의 명령형 문장을 던지거나 배 안 고프니 저녁 먹지 않을래? 등의 곡선을 닮은 청유형 문장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흘린다고 합니다. 저자가 동네 골목을 지나가다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꼬마가 길에서 거미줄을 쏘는 모습을 계속 따라하며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엄마는 스파이더맨 무턱대고 거미줄을 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임무를 마친 뒤 무사히 귀환하도록 이라고 힘있는 문장을 내던졌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복장의 꼬마 역시 네, 알겠습니다. 곧 귀환하겠습니다. 오버 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이 꼬마의 부모처럼 자녀의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 역지사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눈높이 교육을 저자는 골목길에서 발견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꼽으라고 하면 101페이지에 나오는 근자열 원자래입니다.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모여들게 마련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병법에 능한 군사 전문가이자 정치가인 심재량은 공자를 어렵게 만났으며 공자에게 치국에 대한 가르침을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심재량을 백성을 한데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합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며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는 막말을 하거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경향이 있고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가족과 친구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등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정말 창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례들이 저도 많은데요. 공자의 이야기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배려한다면 결국 먼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진 말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기에 먼 사람들도 내 주위에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나의 품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말의 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